오늘은 우리 회사 팀장님의 지인분이 차를 팔았어요. 이 제네시스를 팔았는데 이 제네시스가 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제 전문 분야인 차거든요. 내가 이걸 탔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중고차 딜러로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의 의문점을 좀 해소시켜드리고 이 영상으로 이 제네시스의 뭐 장점, 단점, 뭐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좀 종결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네시스가 BH가 있고요. 그리고 DH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따로 독립적으로 나왔잖아. 그러면서 요게 제네시스 G80 1세대 그리고 G80의 2세대가 요즘 이제 보이는 RG3 모델이다. 이런 페이스리프트까지 되긴 했죠. 이 제네시스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차의 스펙은 2015년 5월 등록의 2016년 형이에요. 그리고 13만 킬로 주행을 했고 이제 3.3의 모던 트림 차량입니다. 어우씨 감성이 감성 좋네요. 지금 판금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능 점검표 나갈 건데 지금 판금 도장이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차 가격은 지금 1200만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딱 1000만원대에 살 수가 있잖아. 유지비는 비싸지만 구매 가격에 대한 가성비는 이 브랜드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차량은 흰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세울 점입니다. 게다가 화이트 바디에 썬루프까지 들어갔다 끝난 거죠. 이 당시에 흰색 대형차를 신차로 뽑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중고차로 넘어왔을 때 이 수요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흰색의 대형차들이 굉장히 귀해졌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DH나 뭐 G80 1세대 그리고 뭐 EQ900 이런 차량들이 흰색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순삭입니다. 바로 팔린다고. 실내가 지금 엄청 깔끔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상품화 전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도장집에 와 있어요. 앞범퍼랑 그리고 그릴이 지금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수선을 하러 온 거고 이 제네시스가 이제 유지비가 비쌀까라는 이제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릴이나 도장 외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데미지가 있는 것들은 수선 비용이 소나타나 뭐 아반떼나 이런 차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랑 미션 수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로 이제 수리를 해보잖아요. 공인비 자체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부품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날 부품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비싸다 보다는 수리 빈도가 좀 더 많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죠. 사륜도 선택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에쿠스가 나오던 시절이니까 에쿠스는 또 사륜이 없잖아요. 또 사륜이 살짝 굼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출력을 원하는데 사륜도 원해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3.8 사륜 저 앞에 지금 3.8 사륜 있네. 그래서 출력에 사륜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3.8을 선택을 했고요. 3.3의 사륜만 해도 사실 뭐 출력이 부족하다 정도는 아니에요. 또 6기통 엔진이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할 때 살짝 굼뜬 그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승차감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차예요.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뒷좌석 공간도 물론 뭐 그랜저나 K7보다는 이제 좁지만 후륜구동이니까 그래도 뒷좌석에 이제 승객이 탔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불편해.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천장 높이도 신형 G80보다 조금 더 여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형 G80이 좀 높이가 낮거든요. 근데 얘는 키가 좀 크신 분들이 뒤쪽에 타도 머리가 닿던가 이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고속주행할 때 얘가 좀 물렁물렁한 이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침대 같은 이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독일 차들처럼 딱딱한 세팅이 아니라 이게 경상도 말로 야물지가 못해.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되게 폭신한 승차감을 주지만 고속주행에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이면 많이 휘청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만의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제 판매했던 뭐 K9, 에쿠스 이런 대형 차들의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물론 고속주행도 100km, 110km 이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탔을 때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얘는 모던이에요. 그냥 단점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리미엄이 좋습니다. 사실 중고차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조금 더 비싼 수준인데 600만원, 700만원 정도 이제 신차 가격 차이가 났었는데 그럼 그 금액 안에 얼마나 많은 옵션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딱 보이는 것만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메모리 시트도 프리미엄에만 들어가고 모던에는 지금 빠진다. 그리고 DIS도 빠졌어요. 이게 근데 비싼 옵션인데 사실 저는 프리미엄 모델을 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뭐 사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일상 주행에서도 좀 있으면 훨씬 좋은 옵션이다 보니까 없는 게 좀 아쉽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13만 딱 200 주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준수한 성능을 내주고 또 자연흡기 6기통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있어요. 이 차를 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차는
6기통이다. 6기통과 4기통의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소나타를 타다가, 이 당시 소나타가 LF 소나타, 그전에는 악명 높은 YF 소나타 이런 거였으니까 걔네들을 타다가 이 차를 타면 정말 신세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내장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기통이 넘사라는 이미지를 준 차 중에 하나가 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뭐 모던이라서 이제 옵션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 푸시무기 패들 시프트도 있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본이긴 하지만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차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실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나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질병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6기통 가솔린 엔진은 다 람다 엔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체인 커버 쪽에서 이제 누유 발생하는 것들, 고질병이 있거든요. 눈으로 사실 보기도 쉬워. 리프트 떠보고 뭐 위에서 봐도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엔진보다도 얘는 미션의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그 현대 기아에서 만든 파워텍 8단 미션을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이 8단 미션에 전류는 또 괜찮다. 근데 후륜 구동 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떨려요. 밸브 바디가 고장이 나서 막 텅텅 뒤로 당겨지는 느낌, 변속에 충격이 나는 느낌, 요런 게 좀 대표적인데, 요거는 시승만 어느 정도 하시면 충분히 초보자도 느낄 수 있는 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나 뭐 K9이나 이 후륜 기반의 차를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10대 중에 뭐 한두 대 정도 꽤나 높은 확률로 좀 고장이 나 있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있어서 그 정도는 이제 체크하는 노력이 들어가면 좀 최악의 차는 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장고질병 같은 것도 뭐 휠까짐이나 뭐 에어컨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사실 큰 문제는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엔진이나 미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썬루프 있는 모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연식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10만 넘어가다 보면 소음이 이제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해서 보시면 좋은 중고차 구입에 성공이 사실 어렵지는 않다. 시승을 하는 동안 주행 평균 연비가 5.4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5.4까지 항상 나오진 않아요. 정말 막히는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실제로 5km대까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고속 주행에서는 뭐 한 12, 13 정도의 이제 연비를 보여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했을 때 한 7km, 8km 정도 저는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평균 연비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연비가 최대 단점이야. 사실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옵션들은 그렇게 모나지 않은, 정말 이제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 제네시스 DH를 보신다면 좋은 중고차 구입을 꼭 하시고, 다른 차도 많으니까 또 다른 차 궁금하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차량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